이상입니다. 네, 이 후속 조치 내용 중에 뭐 다른 건 통상적으로 하실 거 하는데 한국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은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게 대체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내가 대해서 이렇게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열흘, 100일, 1000일 올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아니 감이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MOU를 많이 체결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 분야만 이렇게 뽑아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는 적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유형별로 좀 MOU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MOU인지, 요거는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건지, 요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총리실에서 이 정부 업무 평가에 좀 반영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냥 MOU는 MOU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묵시적인 어떤 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MOU에 대한 그 이걸 이행 진척도를 좀 평가에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코트라든 경제 외교 포털에서 우리의 성과를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진행 사항도 좀 해가지고 기업들이 또 알고 저런 걸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성과를 어떻게 날 수 있는 부분은 재경부가 관련 경제 분야는 관련 부처들하고 이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께서 그 말씀하셔서 저도 좀 약간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순방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릅니다. 관심도도 매우 높고 기대도 높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의 첨단 산업의 이제 현지 뭐 공장 설립이나 이런 요구도 아주 많고,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기 스신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요새 하도 국제 상황이 아주 복합적이고 불안정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관련 상품 수출이 매우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K-뷰티는 얼마 안 있으면 세계 1위 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한 10년 안에 그래 될 거라고 그러죠. 네. 예측치가. K-뷰티, K-푸드도 마찬가지고 뭐 K-드라마 하여튼 이 K자가 붙으면 뭐든지 잘 팔리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국 정상들하고 또는 뭐 외교부도 마찬가지인데 협의를 해보면 이런저런 기대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MOU 체결해서 옛날처럼 그냥 뭐 보기 좋게 성과 포장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안에 기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해서 우리 기업 진출이나 국민들의 민간 교류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게 사실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거든요. 하기 따라 정말 다릅니다. 지금 시장 다변화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수출이 너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서 그게 사실은 국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 수출 다변화도 해야 되고 품목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또 품목 고급화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부처청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것들 뭐 평소에 잘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서면으로 양국 간 또 다자 간 합의한 것들은 좋은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총리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고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요거는 별도로 다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각 부처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통상은 뭐야 워낙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새로운 관계 발전이나 또 민간 교류 확대나 특히 문화 수출, 문화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정상회담의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하다 보면은 어느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지키고 있는 어떤 규제 내지는 해야 되는 일을 조금만 저희 상대방 국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처 간의 협조를 잘 요청하고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외교부 장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취임 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각 부처가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게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요. 칸막이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중요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평가가. 근데 다른 부처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저것을 약간만 양보하면 엄청난 더 큰 시너지가 있는데 또는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좀 시간 많이 걸려도 국무회의를 이렇게 뭐 약간 농담 장난삼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그 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얘기하고 또 그래서 총리님 역할이 중요해요. 네. 의견 조정하고 사실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에 일단 자기 일 집중하셔야 충실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조정하는 건 총리님 역할이고 뭐 잘 안 되는 좀 어려운 일이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저 뭐 텔레방이나 개인 메시지는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해서 성과를 내야죠. 네, 그 부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말씀 주신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나 각 부처들 간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과제가 많을수록 좀 더 좋은 평가가 되는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저는 정말 뭐 기업에 있다가 와서 1년 동안 정부에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부가 앞서서 나가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순방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숫자가 좋아지는 중소기업 수출 같은 것들 좋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식약처도 있으시고 기업의 인증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 한 곳 한 곳들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정부가 나서서 앞에서 해주시고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워낙 큰 주제의 그 대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외교적으로 먼저 풀어주시면 기업들이 나가는 길이 좀 더 쉬워지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MOU의 실질적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평가에 넣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조정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각 부처 간 협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때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고위공직자로 성장해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칸을 치는 게.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평가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업무 중복도 많고 또 비효율도 생기고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은 다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팀제를 많이 하잖아요. 수시로 칸을 없애고 그냥 팀 네. 업무 중심의 팀으로 만들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좀 최대한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요. 효과가 나요. 네, 대통령님 이번 네. 그 이번에 그 세파 협정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마지막 네, 협정하면서 마지막 순방 날까지 저희들이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타결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협업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농림부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농림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농림부의 존재감이 많아요 보면. 네. 네, 저희는 생산자가 있고 또 식품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게 있고요. 그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시 개방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경험적으로
우리 생산 기반이 이게 좀 와야 네, 될 네. 정도까지 되면 그렇죠.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부처가 좀 그 우리 농업의 민감성 그리고 우리 농업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무역의 피해 영역을 맡고 계셔서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큰 뭐 이익이 있는 사안인데 이제 구체적 현실적 피해는 이제 농업 영역이 보니까 그 잘 지키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잘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 나중에 저기 또 총리님 보셔가지고 그 표창을 하든지 포상을 하든지 한번 해보시죠. 좋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 뭐 한 가지 더 사실 두 분 부총리 계시는데 그 문화부도 경제부처가 되고 행안부도 경제부처가 될 정도로 모든 분야가 다 경제가 되고 있고 또 AI 기술, 과학기술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협업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의 이 공동작업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비상의 시국으로 가고 있는데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